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해야 되거든요. 40만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기는 단계적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간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8천만 주, 1억 주 가까이 팔면서 15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KL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가가 날아갈 때는요, 그죠? 네. 와, 사야 되는데 조정을 안 주네. 네. 조정 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조정이 이 정도 세게 나오면 이제 걱정이 눈앞을 가리고 그죠? 못 사는 형국이 되는 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자 얘기를 하셨고 네. 그걸로 시장 영향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 기회일 수 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엄청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비중이 지금 최저치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상반된 겁니다. 그렇게 팔아서 안 좋은 거? 그러면 이제 그때쯤이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먼저 제가 앞서 모두에 네. 삼성전자 약간은 비관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많이 네. 말씀해 드렸는데 거시적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네. 투자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40만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기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 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빅테크 기업을 빼서 글로벌 100조 이상을 버는 기업들의 지금 시총 기준이 6천억에서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하물며 TSMC도 1년에 100조 벌거든요. 95조 정도 법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시총이 3천억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이번 1분기에 잠정 실적이 30조가 되건 25조가 되건 35조가 되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올해 100조 근처 수익은 3천억이 아니라 3천조겠죠. 3천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1,200조 정도. 그러니까요. 1,200조 좀 네. 안 됩니다. 예. TSMC가 3,000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천억이라고 하셔갖고 3천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조 수준의 이익을 발생시킨다라는 우리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근사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조의 시총이 TSMC와 어깨는 나란히 못하더라도 컨트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최소한 2,000조 이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 대비 2배 이상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간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흔들림 뒤에 올라간다라는 측면이고요. 다시 네. 외국인들 동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까 채권에 대한 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일단 있는 부분이고요. 그 채권 때문에 어쨌든 먼저 선제적 수요 리밸런싱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전체 비중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팔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비중 자체가 지금 48.5%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시 한 60억 주 되는데 외국인 한 30억 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48.5%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에서의 보유 수준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은 처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놓고 보게 되면 2009년과 2011년에 딱 그 48% 전후 보유 포지션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외국인 보유 포지션이 가장 낮은 위치의 수준을 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최근 10년, 15년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9%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펀드마다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국부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중동이나 북유럽 쪽의 국부 펀드들은 삼성전자를 사서 안 팝니다. 10년, 20년, 50년 동안 안 팔아요. 이 펀드들이 대략 저희 쪽에서 추산하는 48% 내 전후라고 판단을 합니다. 얘네들은 주식을 사서 절대 안 파는 애들이에요. 우리 국민연금하고 비슷하죠. 나머지는 샀다 팔았다는 그렇죠. 비중이고. 나머지 최대치가 2019년일 겁니다. 이때 58% 네. 삼성전자 비중이었거든요. 이 나머지 한 10% 구간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기에 따라서 또는 파생 상품과 연계된 가격차 변동에 있어서 매매를 하는 집단의 운용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48.5%는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에는 채권과 연계된 매도 부분이 일부 나와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부펀드를 비롯해서 장기 투자 펀드의 삼성전자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준에서 추가로 크게 나올 만한 물량은 다 소진됐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8천만 주, 뭐 1억 주 가까이 팔면서 15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소진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일부터는 채권 지수에 편입돼서 이때부터는 기존 포트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신규 물량이 들어와서 채권을 사면 되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 포지션은 최저치이지만 다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치를 40만 원까지 본다고 하시면 네. 그러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오히려 높은 기대에 따른 노이즈 그리고 뭐 전쟁의 양상들도 사실은 아직은 시장 리스크가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싸게 사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 이익일 경우가 꽤 있을 거고 그죠? 네. 상승폭이 줄어든 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 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전략을 잡으면 신규 매수자 대부분 20만 원, 21만 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유자는 각각의 체계적 구간별로의 가격대가 다 다르시기 네.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관점은 보유자는 지금 파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신규자가 어느 가격 구간에서의 진입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개인 투자를 많이 진입을 했던 게 18만 원 전후입니다. 왜 리바운딩을 18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18만 원, 19만 원까지 계속 18만 원 저점 구간으로 해서 반등을 주는 형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18만 원 평균가로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바닥이요 16만 원을 깰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든 하루 이틀 깨든 16에서 15 사이가 최바닥에서의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근사치의 가격은 17만 원 근접하는 가격 다 왔죠. 지금 다 왔습니다. 뭐 2, 3%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가격 바닥에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데요. 17만 원 아랫부분에서부터는 삼성전자를 전략적으로 사야 되는 가격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서 이제 바닥에 들어오고 있다. 거의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로 반도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죠.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뭐 이 지난해부터의 그 흐름들은 잘 아는 거고 그죠?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엎치락 뒤치락 네. 계속 엎치락 뒤치락 삼성전자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나 이런 구성들이 조금 더 좋은 네. 특별히 특별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기대감들이 있다가 그래도 이제 이익 발표가 나게 되면 온리 메모리 하이닉스가 좋게 나올 거다. 네. 게다가 뭐 ADR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하이닉스가 강세가 있었는데 흔들리니까 역시 하이닉스가 역시라는 말은 빼고요. 흔들리니까 하이닉스가 더 밀리네요. 진폭이 크죠. 예.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출구 전략이 HBM과 관련된 매출 신장이 유일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의 개선 지금 어느 정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흑자로도 다룰 수 있고요. TSMC의 영역의 70% 비중의 파운드리 쪽을 지금은 10%이지만 20%, 30%, 40%까지 점유해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의 안전성과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두 종목 간의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진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등락폭은 다르겠으나 앞으로 미래 그 탄력도 구간에서의 흐름의 그 수익률 구간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굳이 선호도는 뭐 어느 정도는 사실 뭐 그러면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뭐 아닙니다. 네, 선호도로 보거나 이럴 때 삼성전자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이신데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의 목표치나 전략을 얘기해 주셨고 네네. 또 하이닉스에 관심 있는 분도 많으니까 네. 그걸 좀 치환해서 하이닉스로 봤을 때 어떤 가격 전략 이런 것 하이닉스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전에 한 2주 전에 하이닉스의 가격을 추정했을 때 한 70만 원 초반, 75만 원 근처 요 구간에서의 가격이면 바닥 지점에 들어오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70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 가격으로 진입의 시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한번 그 삼성전자의 성적표와 시장 반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죠? 네. 하이닉스는 본 실적을 발표해서 그죠? 4월 중순 넘어서 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20일경 하고 삼전은 4월 둘째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네. 그죠? 그걸 보고 시장이 엄청 기대치 높았네. 이거 설레발이었네 해서 주가가 빠지면 하이닉스도 이제 뭐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대표님 말씀한 거와 뭐 달리 정말 뭐 40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불을 붙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에그 하이닉스도 이거 장난 아니래라고 볼 수 있게 맞습니다. 되면 힌트가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35조 이상의 그 이익치를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반전 포인트에 그때 매수로의 변환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뭐 시장의 가장 어쨌든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건 반도체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가 레벨업을 하려면 물론 지수는 이제 5,000포인트로 여기서 뭐 매년 간다 이러면 뭐 종목 게임이 있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기대하는 목표치를 잡은 적어도 뭐 7,000 이상을 가려면 반도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정황들, 전략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좋은 말씀 나눴네요. 고맙습니다.